RTX 5070 Ti 출시가 2월 20일, 5070 출시가 3월 5일, 그리고 5060 Ti, 5060은 3월 중으로 예정되었죠. 5070 출시가 2월에서 3월 초로 조금 밀려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견적왕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견적맨 뉴잉뉴잉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래픽카드 가격 한번 보셨나요? 한 3달 전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너무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요즘 견적 추천 도와드리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또 한 달이 지나 견적왕 2025년 3월 월간 견적을 소개하는 시간이 왔고 총 12개 조합의 견적을 준비해왔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그래픽카드 관련 소식 좀 이야기해보면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인데 RTX 5070 Ti 출시가 2월 20일, 5070 출시가 3월 5일, 그리고 5060 Ti, 5060은 3월 중으로 예정되었죠. 5070 출시가 2월에서 3월 초로 조금 밀려버렸습니다. RTX 40 시리즈는 단종 수순에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4060과 상대적으로 인기가 저조했던 4070 몇몇 제품들 말고는 거의 없어져 버렸죠. 진짜 거의 멸종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성비가 더 확연하게 더 좋은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라데온도 신제품 소식이 있죠. 바로 RX 9070과 9070 XT인데 3월 6일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계속 들려오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 그래픽카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영상 첫 월간 견적 조합은 아마 짐작이 되시겠지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5600) CPU와 RX 6600 그래픽카드가 구성된 70만원 초중반 정도의 FHD 게이밍 컴퓨터 견적입니다. 자주 보던 그 조합이죠. 100만원 아래로 그래픽카드 포함해서 견적을 짤 때 선택할 만한 CPU로 여전히 라이젠 5600과 i5 12400F 말고는 선택할 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 중 메인보드 가격까지 합했을 때 라이젠 5600 조합의 가격이 더 싸서 아무래도 가성비가 좀 더 좋죠. 그래픽카드로는 20만원대 제품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지포스가 좋다고 해도 이 금액대에서는 그렇지 않을걸요? RX 6600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게임 성능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그냥 RX 6600 말고는 살 게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게임 프레임을 높여볼 수 있는 AF, MF는 보너스로 따라오죠. 그리고 나머지 부품 구성 살펴볼게요. 메인보드는 A520 칩셋 제품으로 비용 부담 줄이고 전원부 방열판이 있는 프라임 A520MA2가 품절이기 때문에 프라임 A520M K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이건 전원부 방열판이 없긴 한데 라이젠 5600 정도의 CPU를 사용하는 데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원부 방열판이라는 거 그거 저번에 있어야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CPU에 부하가 걸릴 때 메인보드 전원부에도 부하가 걸리는데 전원부 쪽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감당이 안 되면 이 CPU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죠. 그렇지만 라이젠 5600 정도의 CPU는 전원부 방열판이 없어도 사용에 큰 지장이 생기진 않고 프라임 A520M A2가 품절인 상황에서 전원부 방열판 있는 제품 사용하려면 B50 메인보드로 10만원 이상을 봐야 됩니다. 물론 전원부 방열판 있는 제품이 당연히 더 좋긴 해서 프라임 A520M A2가 입고되면 메인보드는 구성 변경해 드릴 테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메모리는 DDR4 규격 제품으로 구성해야 호환이 돼서 DDR5는 사용을 못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라이브 타임 워런티라고 해서 제품 단종 전까지 불량 생겼을 때 계속 AS 받는 게 가능한 마이크론의 8GB 2개로 총 16GB 맞춰드렸습니다. SSD는 솔리다임 P44 프로 512GB인데요. 솔리다임은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SK 하이닉스가 인수하면서 세운 미국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은 SK 하이닉스 P41 제품과 이 스펙과 생김새가 거의 똑같아요. 보증기간이 3년으로 조금 짧은 대신에 가격대가 좋아서 요즘 많이 선택되고 있는데 한 달 전쯤 단종 소식이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언제까지 판매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만큼 있을 때 얼른 가져가셔야겠죠. 케이스는 3만원 초반에 전면 메쉬 구조로 안쪽에 공기순환 잘 되게끔 시스템 쿨링팬 전면 3개, 후면 1개 기본 제공하는 쿨맥스 레디 선택했습니다. 파워는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온 만큼 검증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
마이크로닉스의 마닉 클래식 2 풀체인지 600W로 구성했습니다. CPU 쿨러는 라이젠 5600이 AM4 소켓 CPU인 만큼 배송 중 파손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법 방지 키트를 제공하고 있는 싱글타워 공랭 쿨러 Z042 SRB ARGB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증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 오토 RGB도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돼서 메인보드에 5V ARGB 포트가 없어도 사용하실 때 고정 RGB로 쿨링팬 LED가 나옵니다. 자, 이번 FHD 게이밍 견적도 지난번과 거의 비슷해서 들어가는 CPU는 라이젠 7500F입니다.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알아보시는 분들 말고는 AM5 소켓 제품인 7500F부터 보시는 게 나중에 CPU 업그레이드 할 일 생겼을 때 소켓 유지가 돼서 좋아요. 그래픽카드는 RTX 4060으로 맞춰서 RX 6600보다 게임 성능을 더 끌어올린 견적인데 총 금액은 120만원대로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는 역시나 300A급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에 전원부 성능을 갖췄고 가성비 좋은 B650M PG 라이트닝입니다. 여전히 좋은 제품이죠. 메모리는 16GB 2장 총 32GB로 맞춰드렸고요. 로스트아크처럼 메모리 사용량이 원래 좀 있거나 최신 게임들이 점점 메모리 사용량이 예전보다 좀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 점을 반영했습니다. DDR5에서 따로 수동 오버클럭 하실 게 아니라면 꼭 SK 하이닉스 A-Die 언락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금액 부담 덜한 A-Data나 팀그룹 5600 클럭, CL46 일반 램도 괜찮습니다. 나는 꼭 SK 하이닉스 A-Die 언락 제품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으로 구매하면 될까요? 아, 그럼요. 꼭 SK 하이닉스 A-Die 연락인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SN코어 클레브 5600 클럭 제품이나 패트리어트 시그네이처 5600 클럭 제품을 보시면 되고, 클레브 네오나 패트리어트 에버는 다른 제품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SSD는 보증기간 5년에 주요 제조사 중 한 곳인 WD의 PCI 4.0 규격 D램 탑재 제품 중에서 스펙 좋고 별다른 이슈도 없는 SN850X 1TB로 추천드립니다.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에 앞쪽에 140mm 3개, 뒤쪽에 120mm 1개, 기본 제공 쿨링팬이 총 4개 있으며 USB-C 타입 포트도 구비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쿨맥스 스티디입니다. 파워는 역시 마닉의 클래식 2 풀체인지고요. CPU 컬러는 2만원 초반의 국밥 싱글타워 공랭 쿨러 AG40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번까지 구성했던 AG400 디지털은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버리거든요. 자, 만약에 방금 보셨던 RTX 4060 견적사기에 예산이 한 10만원 정도 부족한데 성능은 비슷하게 맞춰보고 싶다 하시면 이 RX 7600 견적을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품 구성은 다 똑같고요. 역시 파워는 마닉 클래식 2 풀체인지고요. 그래픽카드만 달라지고 총 110만원대 가격을 보여줍니다. 4060은 좀 덜한 편이라고 해도 전부 다 가격이 6만원 정도 올라서 이제 가격 격차가 RX 7600과 예전보다도 더 벌어졌어요. 당장 그래픽카드 가격의 앞자리가 7600은 3이고 4060은 4라서 이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르다 이 말입니다. RX 7600도 AF, MF 이거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물론이죠. RX 7600을 비롯해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라데온 그래픽카드들 전부 다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현재는 이 조합의 CPU는 7500F에 그래픽카드는 RX 7700XT가 제격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 구성에 자주 보이던 4060 Ti가 65만원 정도로 15만원가량 가격이 미친듯이 오른 건 둘째치고 이제 진짜 물량이 없어서 그마저도 구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냐? 당장은 RX 7700XT 이게 유일합니다. 비싸진 4060 Ti보다 가격 부담은 적고 전반적인 게임 성능은 더 좋은 게 7700XT예요. 요즘 보면 게임들 VRAM 사용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12GB로 8GB인 4060 Ti보다 많고 AF, MF까지 활용하면 일석이조죠. 파워는 용량과 품질에 좀 더 신경 썼습니다. 위탁 생산 없이 모두 자체 제조하는 FSP사의 비타 GD 750W 골드 ATX 3.1 제품이고요. 80 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았고 6 플러스 2핀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커넥터 2개 연결을 케이블 2개로 각각 연결할 수 있어 Y자 연결을 피할 수 있어요. 이제 FHD는 뒤로 하고 QHD 가성비 게이밍 견적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CPU는 지난번에 9600X로 맞춰드렸는데 이게 성능과 가성비 좋은 게 정말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품절이 되고 입고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7500F로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원래도 가성비가 좋았지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정말 더 좋아진 RX 7800XT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던 4070 슈퍼는 이제 정말 구할 수 없게 되었고 4070은 80만원 중후반 가격까지 올라버린 상황이라 7800XT 가성비가 너무 좋아졌어요. 7800XT가 성능 면에서 4070보다 좋고 4070 슈퍼에는 약간 밀리는데 가격 부담이 상당히 적고 요즘 게임들 VRAM 사용량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 16GB로 좀 더 많은 것도 장점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이미지 편집이나 영상 편집 쪽 견적 무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그러한 분들을 위한 견적도 이번에 새롭게 편성해봤습니다. CPU는 게임 성능과 작업 성능을 모두 같이 챙겨볼 수 있는 제품인 i5 14600K입니다. 가격 조금 더 싼 14600KF도 있던데 얘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가격이 좀 더 싼 KF가 아니고 K인 이유는 인텔 내장 그래픽 때문입니다. 인텔 내장 그래픽이 있으면 퀵싱크 활용으로 영상 편집 시 프리뷰 성능이 더 좋거든요. CPU 모델명에 F가 붙으면 내장 그래픽이 빠져버려서 퀵싱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픽카드는 RTX 4060 정도면 FHD 해상도에서 게임 적당히 즐기기에는 충분하긴 해서 그 이상 높이진 않았습니다. 메인보드는 900A급의 탁월한 전원부 성능을 갖춰 14600K와 자주 구성되곤 하는 B760M 박격포 2로 선택했습니다. 케이스는 전면 풀 메쉬 디자인에 상단 360 수닝쿨러 장착도 지원하는 아테나 M3로 선택을 했고요. 전면과 후면에 기본 제공 쿨링팬이 총 4개가 있고 8포트 PWM 플러스 ARGB 허브도 있는 데다가 USB-C 타입도 구비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구성이 정말 알찹니다. 파워는 역시 마니 클래식2 풀체 엔진인데 아무래도 7500F보다는 14600K의 전력 소모가 좀 더 많다 보니 700W로 좀 더 높여서 여유있게 맞춰놨고요. CPU 쿨러는 작업도 하시는 걸 염두하고 구성했기 때문에 듀얼타워 공랭 쿨러보다는 좀 더 쿨링 성능이 효과적인 360 수냉 쿨러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막 수냉이면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막 터진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또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포함된 일체형 수냉 쿨러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누수 보존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데다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제품 품질 수준이 많이 상향되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쿨링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열로 인해 CPU 성능이 떨어지는 게 더 문제예요. 제품은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가성비 좋은 CPU, 온도, 그리고 사용률 등을 모니터링 기능도 있는 DN360D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다음은 RTX 4060으로 충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QHD 모니터로 게임을 한다거나 더 높은 그래픽카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그래픽카드를 올린 조합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5070 장착을 염두에 있는데 출시되고 나면 견적서 부품 구성에 추가해드릴 예정이니 구매하시기 전에 이 부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출시 초반이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반본체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파워는 그래픽카드 전력 소모량이 4060보다 확실하게 늘어나는 만큼 품질과 용량에 더 신경을 썼는데요. 무상 보증기간 10년에 새 제품 교환 정책 적용 중인 마니 클래식2 750W 골드 풀 모듈러 ATX 3.1로 선택했습니다. 아까 소개하던 견적에 있던 파워들도 마니 클래식2이던데 뭔가 좀 다른 건가요? 이게 네이밍은 마니 클래식2로 똑같은데 브론즈 제품과는 내부 소자 품질과 AS 정책 등 여러 방면에서 퀄리티가 확연하게 더 좋은 제품이에요. 당장 보증기간이 브론즈 제품은 7년인 반면에 골드 제품은 10년이고 불량이 확인됐을 때 교체도 리퍼 제품이 아니라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요. 일체형 케이블 구조가 아닌 풀 모듈러 구조인 차이도 있고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파워는 스탠다드, 브론즈, 골드,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한 플래티넘까지 이름은 비슷해도 라인업에 따라 품질이나 AS 정책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이제 다시 게이밍 견적으로 돌아봅시다. 이번에 구성할 CPU는요, 바로 7800X3D 되시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9600X가 품절이기도 하고 9700X와 12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좁혀진 60만원 정도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거든요. 3D V캐시 적용으로 게임성을 끝내주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그래픽카드로는 RTX 5070 장착을 대비해서 나머지 부품 구성해드렸고 아까 14600K 조합처럼 출시되면
그래픽카드를 견적에 포함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이 불안정하면 반본체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 소개해드릴 RTX 50 시리즈 견적 모두 동일합니다. 메인보드는 5070의 경우 크기가 대부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MHX 사이즈 제품 중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 적용됐고 충분한 전원부 성능을 갖춘 B850M 프로 A로 선택을 했습니다. M.2 SSD 방열판 1개를 기본 제공하고요. M.2 SSD 장착 슬롯은 총 3개가 있어요.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에 140mm 쿨링팬, 전면에 3개, 그리고 후면에 1개를 제공하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포함되어 있는 DLX21입니다. 출시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꾸준한 업데이트로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강판 두께도 평균 0.8T 이상이라 매우 견고한 편입니다. CPU 쿨러는 30,000원대 듀얼타워 공랭 쿨러 중 CTT 2.0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새로 적용해서 처음 출시할 때보다 쿨링 성능이 더 개선된 AG62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견적은 CPU는 그대로 7800X3D이고 그래픽카드를 RTX 5070 Ti로 한 단계 높여본 구성입니다. 5070 Ti부터는 좀 두꺼운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HX 사이즈로 맞춰드렸고 1120A급으로 여유로운 전원부 성능에 마찬가지로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 적용된 B850 프로 RS로 선택을 했습니다. M.2 SSD 장착 슬롯은 총 4개이고 기본 방열판은 3군데에 제공이 됩니다. 파워는 5070 견적에서 좀 더 높여가지고 850W로 여유있게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또 높여서 RTX 5080 장착을 고려한 견적입니다. 5070 Ti 견적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그래픽카드 전력 소모량이 더 늘어났으니 파워 용량만 1050W로 더 높여서 맞춰드렸습니다. X3D에게 게이밍 CPU 최강자 자리를 물려받고 10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는지 80만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유지 중인 9800X3D와 RTX 5080 조합의 견적 구성입니다. 9800X3D가 그래도 금액대가 그렇게 낮은 CPU는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게이밍 CPU를 원하시거나 7800X3D와 비교하더라도 성능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해볼 만합니다. 7800X3D 5080 견적과 달라진 점은 CPU 쿨러를 대장급 듀얼타워 공랭 쿨러로 선택을 해서 쿨링 성능을 좀 더 신경 써드린 부분이 있고요. 제품은 RC1900N인데 RGB가 있는 걸로 원하신다면 RC1900 ARGB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게이밍 PC 종결 사양 9800X3D 플러스 RTX 5090 견적입니다. 그렇지만 RTX 5090의 공급이 아직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빠져있는 반본체 구성이고요. 차차 공급이 안정화가 되는 대로 그래픽카드를 포함해서 견적서 수정해 놓을 테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끝판왕 견적인 만큼 메인보드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까지 포함된 B850 프로 RS 와이파이로 선택을 했고요. 메모리는 6000클럭 튜닝램으로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성능을 신경 써드렸고 SSD는 2TB로 용량을 더 늘려 넉넉하게 맞춰드렸습니다. 파워는 5090의 전력 소모량이 정말 어마무시한 만큼 1300W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증 10년에 고주파 증상도 제한 없는 교체로 지원할 정도로 AS 정책이 아주 좋은 슈퍼플라워 리덱스 7 골드 ATX 3.0, 3.1 풀 모듈러 제품입니다. CPU 쿨러는 견적 금액대가 금액대인 만큼 순행 쿨러 구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픽카드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큰 구성이기 때문에 공랭 쿨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3월 월간 견적 총 12개의 조합 잘 보셨나요? 절반은 기존 그래픽카드들로 구성된 조합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또 새로 나온 RTX 50 시리즈에 대응하는 조합이었습니다. 특히 RTX 50 시리즈 조합은 그래픽카드 공급 상황에 따라서 완본체 구성에서 그래픽카드가 빠진 반본체 구성으로 변경되거나 반본체 구성에서 그래픽카드가 포함된 완본체 구성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확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도 재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상에 문제없는 범위 내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가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TX 50 시리즈 가격과 공급 상황 관련해가지고 또 요즘 참 시끌벅적한 최근입니다. 빨리 RTX 50 시리즈, RX 9000 시리즈 전부 다 출시가 되고 안정화 좀 빨리 돼가지고 이 그래픽카드 보릿고개 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RX 9000 시리즈는 제품 정보를 정말 꽁꽁 숨기고 있는 터라 아직까지는 많은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월간 견적 때는 출시된 이후인 만큼 좀 더 많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보다 완성된 RTX 50 시리즈 라인업 RX 9000 시리즈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이상으로 견적맨 뉴잉뉴잉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